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이트냐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예요. 네이버에 가셔서 부동산 지인을 검색하시면은 요 사이트가 나와요.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근데 요거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요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주로 이용하는 게 사실 입주 물량하고 미분양, 그리고 뭐 아파트 가격, 뭐 인구 전출입. 근데 사실 다른 사이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파트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가격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4 가지 정도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인데요. 위쪽에 탭에 보면은 수요 입주가 있어요. 수요 입주해서 뭐 입주가 있고 그냥 플러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수요 입주를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밑쪽에 이게 나오고요. 입주 물량이 위에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 단위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인천으로 가볼게요. 인천에서도 서구가 제일 많거든요. 서구를 클릭을 하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맞고요.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정 수요량이라고 해서 얘는 인구 수의 한 0.05인가 곱해 가지고 그거를 적정 수요량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많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입주 단지들, 이 입주 단지들이 어떤 단지들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프에서는 적정 수요 대비 얼마나 입주가 많은가를 이 그래프로 알려주는 거고요. 보면은 2000년부터 봤을 때 정말 역대급이죠. 올해도 역대급이었고 사실 2023년에도 많아요, 물량이. 이것도 인천 서구에만. 거기 이제 검단 신도시가 들어와서인데 2024년에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또 2025년도에 조금 늘어나긴 하네요. 근데 얘가 비록 2026년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입주 물량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특히 재개발 지역이 많은 곳은 그게 이제 입주 물량이 나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그러니까 한 2024년까지는 조금 정확하고요. 왜냐면 지금 착공을 해야 2024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한 3-4년 뒤에 2025년, 2026년도 물량 같은 경우는 조금 변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든 23년과 24년은 확정인 거기 때문에 23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동마다 입주 물량이 나오고요. 밑으로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요. 가장 밑에 지역별 아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많이 보는데 어떤 단지들이 입주를 하는가예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 지인은 좋은 게 입주 연도, 월에 따라서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만 입주하는 아파트를 보고 싶다면은 11월 하고 2022년 11월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번 달 11월 달에 입주하는 단지 요 2개만 나와요. 그래서 총 몇 세대가 이번 달에는 총 1,523세대가 입주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앞으로의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과거에 언제 입주를 했는지
예를 들면 뭐 현재 입주장이라고 하면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들. 보통은 이제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전세로 내놓은 물건들이 전세가 다 소진되려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만약에 입주장인 아파트를 찾고 싶다면 올해 5월 6개월 전부터 지금 이번 달까지 입주한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입주를 호반서 및 프라임 뷰가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현재 전세 매물이 소진이 다 됐는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좋은 기능은 이 입주 연도, 월까지 월에 따라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떤 단지인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부동산 지위는 아마 임대 아파트도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나오나? 요렇게. 임대 아파트도 여기 총 세대수에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요. 보통 얘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임대니까 전세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보통 임대 아파트는 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고 하면은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매매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만 포함해서 주로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또 다른 지역 하고 싶으면은 위에 지역을 클릭해가지고 내가 만약 연수구에 있는 입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수구에도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가 많구나. 입주가 많다는 건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죠. 왜냐, 이때 만약에 내 물건도 같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은 전세가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에 장사 없다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그 전세가를 깨끗한 깔끔한 신축을 낮은 전세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 떨어진 전세로 인해서 매매가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전세를 내놓는 거는 투자자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전세를 내놓는 건데, 전세가가 이렇게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매매가 빼기 전세가 그 갭을 이제 본인의 투자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이제 예상을 못했거나 예상한 것보다 전세가가 더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 당시 입주 당시를 못 버티는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급매로 막 싸게 내놓죠. 그거를 매매로 실수요라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을 보고 입주 물량이 요렇게 21년도, 22년도에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동안 쌓였던 전세 물량이 소화되면서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보다는 안 떨어지겠죠. 왜냐면 그 갭이 붙어버리면은 그 차이만큼 갭 투자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세가보다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다. 음. 혹은 내가 매도를 할 때 21년도에 매도를 하면은 혹은 22년도에 매도를 하면은 편하겠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투자자의 일 수도 있으니까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매도를 할 때도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갭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을 보고도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잘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왔을 때 입주하는 그 아파트별로 단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로 가면은 수요 입주, 여기 있네요. 플러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플러스는 어떤 거냐면, 나는 여러 개 지역의 입주 물량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접해 있는 지역인 거죠. 만약에 인천 부평구라면 서구랑도 접해 있고요. 옆에 경기도 부천시하고도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왜냐면 저쪽에 신축이 전세가 싼데 저기로 가고 싶잖아요. 당연히 여기 오래된 구축에 똑같은 전세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수요가 생겨서 그러면은 전세가가 더 낮아지겠죠. 어쨌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접 지역이 있다면은 그 지역의 입주 물량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인천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인천 서구 여기 플러스 모양을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떠요. 플러스가. 그 다음에 아까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글자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까 부천시라고 했으니까 부천시에서는 여기 플러스를 표시를 하면은 네, 요 두 개.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밑에 나와요. 그러면 빨간색은 부천시 입주량이고요. 초록색은 서구 입주량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했을 때 이렇게 적정 수요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부천 빨간색만 초록색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빨간색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서구랑 합하니까 입주가 과다하더라. 그래서 입주 플러스는 내가 여러 개 지역의 입주 물량을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을 한번 파악해 봤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으로 갈게요. 미분양은 여기 지인 빅데이터라는 곳에 미분양 칸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역을 클릭을 하면 돼요. 지금 대구의 미분양이 좀 늘고 있으니까 대구만 클릭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대구 전체의 미분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구가 많아서 구별로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회색 막대가 준공후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준공, 다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다 지어지지 않은 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분양할 분양권인 상태이고요. 준공후는 이미 다 지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미분양이 난 거죠. 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대구에서 달서구가 가장 많이 빠져서 달서구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달서구는 이렇게 미분양이 조금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나마 준공 후 미분양 회색깔은 빵개예요. 얘를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아직 입주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은 그게 다 미분양이 털리는데 이렇게 다 지어놓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만큼 상품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입지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다. 그냥 미분양보다 더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반대로 이렇게 미분양이 급하강을 하면은 네, 요거는 좋은 사인이라서 보통은 그러니까 준공 전, 지어지기 전, 그러니까 새 아파트죠. 이미 분양을 했고 지금 공사 중이고 2년 뒤에 입주를 할 거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혹은 뭐 투자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신축이 오르고 나면은 그렇게 차례차례 다음 구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이렇게 미분양이 특히 급하게 꺾이는 구간을 상승 구간 보면은 매매 지수를 보면 그때 보통 같이 상승하거든요. 네, 상승장과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분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도 같이 봐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주 물량 봤고요. 미분양 봤고요. 그 다음은 가운데 빅데이터 지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이드 설명이라서 네, 요거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요. 보면은 지도가 나오고 여기 왼쪽에 뭐 여러 개 이제 탭들이 있고요. 제가 주로 여기서 이용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번째 칸에 있는 전출입인데요. 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전입하고 전출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이동할 거리가 되니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쪽에 이제 더 신축이고 더 싼 값에 신축인 전세가 있는데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면은 글로 충분히 가서 살겠죠. 여기 구축의 똑같은 전세가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건 이 지역의 그 지역의 입지 물량이 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뜻이 돼서 그 인접한 지역하고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출입 요거를 복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인천 여기도 이거를 바로 클릭해 버리면은 인천 전체와 다른 도 간의 전출입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로 갈게요. 아이고, 이거를 클릭할 광고가 뜨더라고요. 아이고, 설명서가. 이렇게 시로 가면은 좀 구별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다. 그래서 부평구를 여기서 먼저 연도를 설정해야겠다. 1년. 최근 1년 동안 어디에서 전입을 많이 하고 어디로 전출을 많이 했을까를 한번 보면 부평구를 클릭을 해보면요. 서구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고 한 2억대 엄청 싼 신축들 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반면 전입을 하는 곳 어디서 많이 전입을 하는가? 남동구, 밑에 있는 남동구랑 오른쪽에 있는 부천시에서 많이 전입을 하더라.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몰려오고 서구로 많이 빠져나가더라.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그러면은 요 지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입주 물량, 특히 입주 물량을 같이 봐야 돼요. 부평구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평구만의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어디를 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부천시, 남동구, 서구의 입주 물량을 같이 봐야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면 시흥시를 한번 볼까요? 시흥시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안산이에요. 보통 대부분 이제 바로 옆에 접해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하고 가장 영향을 주고 많이 받기 때문에 시흥을 분석을 할 때는 안산의 입주 물량과 안산의 미분양도 같이 봐줘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서 이 전출입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능 중 보는 게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들어가면은 경제라고 있어요. 경제란에 들어가고 오른쪽 법인 사업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설정 값을 평균 소득, 네, 평균 소득이라 하고 요거는 1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뜻은 그러니까 그 직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여기 남동구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평균 소득이 월 327만 원이란 뜻이에요. 이 소득을 보는 이유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아파트를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돈의 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것이
높은 곳이 그만큼 높은 전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월 소득 수준을 보는 거고요. 근데 좀 한계가, 어, 예를 들면 보통 산업단지들이나 이런 데는 주로 주거 지역과 떨어져서 외곽에 많이 있긴 한데 얘는 사업 단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동구에 와서 일을 해도 입지가 더 좋은 서구에 거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출퇴근을 하는 거죠. 버스를 타고. 특히 지방에서는 버스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남동구의 소득 수준이 높지만 소득 수준이 높게 이제 측정이 되지만 실제 아파트가 비싼 거는 서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뭐 해석하는데 완전히 조금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지만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요 소득 수준을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서 인천에서 보면 어디가 소득 수준이 높냐? 동구가 높게 나오네요. 동구가 높게 나오고 동구를 여기 동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X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동마다 확대돼서 각 동별로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동구가 좀 많긴 하지만 여기 화수동이 제일 높게 나오네요. 그럼 화수동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평균 소득이 높은지 나와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가장 높은 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뭔가 제조업이네요. 그래서 월 인당 소득이 529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평균 수치고요. 그 동 안에서 각 기업별로 나오는 액수는 또 달라요. 그래서 동구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기업은 여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월 529만 원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여기 왼쪽 끝에서 보면 특시동이 있거든요. 여기 동 단위까지 클릭을 해야 그제서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주로 부동산 지인을 이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파트 하면 사실 가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시세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 관련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